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강정보 김주원입니다. 원트람바 김준호입니다. 9월 월말 경마입니다. 부산에서 펼쳐지는 금요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모처럼 한 주간의 휴장으로 인해서 좀 휴식기간이 좀 많았지만 제대로 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명절날에 연휴는 길어도 제대로 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또 내년 구정 때까지 또 경마가 쉼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을 거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또 구정 전까지 앞만 보고 달리기 위해서 이제 만땅으로 충전해 놓고 왔으니까요. 이제 9월 월말 경마부터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말 경마긴 합니다만 부산 경마가 뭐 아주 어렵거나 뭐 까다롭다라는 느낌을 주는 경주는 그렇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주중에 이제 쉬면서 그 핸디캡이 이제 그 출마 등록을 했던 경주들을 살펴보면 한 몇 개 경주를 제한 나온 경주들 보면 전반적으로 한 20두 이상씩 많은 말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인기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동선수는 바이오리듬이 깨지면 정말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휴장 전 경마도 쉽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휴장 이후 경마도 저는 눈에 보이는 인기마, 저 역시도 인기마에 자꾸 눈길이 가겠지만 현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정말 그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일단 월말 경마치고는 뭐 편성이 아주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경주는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월말이고 또 휴장 기간 동안 조교를 이틀 정도 얘네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각 마필들의 현장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금요경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김준호 위원은 3경주를 중메인으로 중미를 했고요. 메인 승부는 6경주가 김준호 위원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주원이는 2경주를 한구라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메인 승부는 후반 10경주를 최대 승부처로 가져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4번마 패션왕이란 마필이 두 가지 단점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지구력이 검증이 되지 않았던 말 이렇게 좀 표현했고 흙을 맞았을 때 보면 덜 뛰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조인권 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축제사장 앞에 가자고 덤빌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해요. 비록 지난 경주도 선두권 경합으로 인해서 몰락을 했다지만 4번마 패션왕의 선행 강공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김준호 위원의 추천하는 4번마 패션왕이 되겠고요. 이번 부산 1경주가 초고 배당 열리면은 그냥 마감 때까지 4,8 두 마리가 이 2배 언저리 깜빡이로 뚫려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번도 좋고 외곽의 8번마 원더풀 라이언도 좋긴 합니다만 혹여나 변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말 한 마리 추천을 드릴게요. 이 안쪽에 있는 2번마 백리총입니다. 이게 데뷔 이후 아직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이 휴장 전부터 조교 강도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일단 확실하게 이 부족한 스피드가 많이 좀 보강이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리를 줄여서 이번에 최단 거리 1000m에 나왔다라는 것은 마방에서도 뭔가 느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백리총이 이 포레스트 캠프의 자마답게 좀 늘어난 순발력을 바탕으로 초반에 앞선 가담만 용이하게 해준다라면은 직선주로 싸움에서는 백리총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부산 1경주는 일단 김준호 위원의 추천마 4번마 패션왕 거기에 변수로는 2번마 백리총까지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경주 보겠습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좀 일찌감치 한구라 승부를 들어갑니다. 김주원이 준비한 오늘 금요경마 한구라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김준호 위원의 이번 경주 관심 있게 보는 말
관심마 한 마리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마요? 네네. 자, 이번만 티아라 위너라 마필이 데뷔 전에 정기점을 가지고 선방을 했던 말은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지난 경주 때 또 인기마로 대됐는데 정계 분리 속에 이제 졸전을 펼쳤던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마 티아라 위너라 마필은 오늘 안쪽 게이트에 포진해서 정계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말 이렇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네, 이번마 티아라 위너. 이번 이경주가 제가 한구라 승부로 준비를 했는데 물론 이 인기 1위 티아라 위너를 좋게 봅니다. 아주 세게 보고 있습니다만 얘만큼 세게 보고 있는 백판짜리만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였네요. 이 휴장기 마지막 1호 경마 때에도 제가 1호 3경주 그 외곽에 있었던 청담 재패 가지고 방송에서 한구라 승부를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리고 시원하게 세금도 안 뛰는 90회짜리를 잡아드렸는데요. 이번 이경주도 뭐 그렇게 큰 배당이 그만큼 큰 배당이 나올 것 같진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티아라 위너와 들어와도 아주 뭐 넉넉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이 배당 막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아라 위너에 붙여서 한 방을 때려 버릴지 아니면은 그 말 놓고 티아라 위너가 혹여나 1%의 가능성으로 부러졌을 때 터져 나올 999 막건도 노릴지 요것만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현장에서 티아라 위너가 이상 없으면 한 30배짜리 단통 막건으로 승부를 들어갈 예정이고요. 뭐 그게 아니라면 999 막건까지도 노려볼 예정이니까 뭐 일찌감치 배팅 자금 만드실 분들께서는 부산 이경주 김주원과 한 배 타셔서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6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여기는 김준호 위원이 준비한 오늘 금요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김주원이가 관심마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 이 31조 마방에서 동반 출전하는 4번마 호프풀 사이먼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공백 적응을 하면서 조성공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바로 이제 승부를 보겠다라는 마방 이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인기마 중에는 4번마 호프풀 사이먼 요 마피를 관심마로 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김준호 의원이 여기서 왜 승부를 들어가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제 그 승부처로 지정했는데 저 역시도 이제 4번마 호프풀 사이먼을 놓고 도전을 해볼 작전입니다. 자, 호프풀 사이먼이 최응정 기수가 계승해서 입상을 했었고 또 인기를 끌면서 입상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4번마 호프풀 사이먼은 뭐 지난 경주가 공백전이라기보다는 1000m 경주를 치렀는데 드림캣이 워낙 빠르게 끌었던 레이스를 따라가서 아쉽게 3차권에 만족을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거리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4번마 호프풀 사이먼은 이번 경주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순발력 뛰어난 마필이 없다. 더군다나 이제 4번마 호프풀 사이먼은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마 호프풀 사이먼은 믿고 공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4번마 호프풀 사이먼을 놓고 후차권을 압축해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부산 3경주 김준호 의원이 아예 시원하게 축마를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방송 같이 찍은 지 7, 8, 9 지금 3개월이 넘어간 시점인데 처음으로 공개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만큼 뭐 축에 대한 자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호프풀 사이먼을 놓고 깔끔한 압축 막건으로 이 승부를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배당이 여기저기 분산될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압축만 되면은 이게 한구라 노리기 딱 좋은 경주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 김주원의 2경주 한구라 승부에 이어서 3경주 김준호 의원의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일찌감치 오늘 금요경마 2, 3경주 통해서 여러분들 상황 한번 내시고요. 여유 자금 가지고 이 중후반부 경주 좀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6등급 16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두 마리가 강세가 좀 돋보이지 강세가 예상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 경주인데 먼저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0번마 찬란한 미소가 이전 경주 보면 순발력이 좀 처져 있고 출력에 강점을 보이죠. 마지막 결승선에서 보면 외곽에서 올라올 때 정말 막강 출력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난 경주 때 보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는데 아마도 유연만 기수이기 때문에 또 고창 기수고 능력 기수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차분하게 타줄 거라고 예측했지만 지난 경주가 이제 그 포화줄에서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승선에서 힘이 좀 붙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거리가 늘었습니다. 근데 뭐 유현명 기수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고 있는 만큼 오히려 차분한 말문을 쓰게서 1600m라면 한 발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번마 찬란한 미소에 다시 한번 취임력을 기대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10번마 찬란한 미소. 제가 서두에 두 마리의 좀 강세가 전망되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경주도 사일런트 파크 1번 게이트에 있고요. 최외곽에 10번 찬란한 미소 두 마리가 제 2배 언저리로 뚫려서 초고배당부터 강력한 깜빡이로 팔려 나올 겁니다. 2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두 마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을 거론드리기에는 사실 좀 힘든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두 마리가 너무나도 좀 우세하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3복승 보시는 분들께 제가 한 마리 추천드리자라면은 이 1번, 10번 페이스를 쫓아가는 마필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착은 의외의 마필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2번마 구리타워 같은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고 맨 뒤에 있다가 한 발 쓰는 작전으로 레이스를 임해주면은 제가 봤을 때 3착 정도는 충분히 찍어낼 수 있는 찬스를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복승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2번마 구리타워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갑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우리가 보면 지금 최근 2년간 보면 김영환 19조 마방이 신마 승부율이 32%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4번마 아마존 역을 중심으로 인기가 좀 나눠갔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불량줄에서 선권을 장악했고 540kg가 넘는 550kg 가까이 나가는 말이 순발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번마 아마존 역을만큼의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번마 아마존 역을 중심으로 배당판이 움직였지만 얘를 놓고 가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뭐 다른 말 재밌게 보시는.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이 이제 두 마필이 있는데요. 먼저 한 마필을 언급한다면 8번마 천년의 질주란 마필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발력이 조금은 떨어진다 그러지만 얘는 흑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던 말입니다. 데뷔전에서 그야말로 졸전을 펼쳤었는데 이때는 뭐 착지 불량 그리고 전개를 어렵게 풀어갔기 때문에 못 뛰었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나는데 8번마 천년의 질주 어찌 보면 이경주는 흑을 맞고 뛸 수 있는 마필을 좀 찾고 싶다 이렇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네, 두 마리 중에 일단 한 마리는 천년의 질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뭐 김준호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마존 요걸이 능력이 없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불량주로 기록에 대한 거품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선행을 못 나갔을 때 이 덩어리 말이 어떻게 뛰어줄지 그것도 아직 물음표이기 때문에 검증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거죠. 이게 배당이 뭐 나쁘지 않았다라면 김준호 의원도 세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만 이 강력한 축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점배당 이 단승식 점배당 팔리는 인기 마치고는 다소간의 좀 불안감도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짚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의 질주를 추천드린 거고요. 일단 뭐 아마존 요거를 김준호 의원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 한 마리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면 이 6번마 광목천왕은 지금 30조 마방에서 앞으로 이 안말 기대주로 생각하고 있는 마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행 검사를 2번 만에 합격을 했는데 뭐 크게 이상 있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제 훈련 과정도 나쁘지 않았어요. 30조 패턴에 맞춰서 데뷔전 준비를 잘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안말답게 이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른 모습이다. 이 데뷔전 조성공 기수라면은 충분히 좋은 모습 기대해 볼 수 있는 30조 기대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부산 5경주는 4번마 아마존 여걸도 좋긴 합니다만 6번마 광목천왕, 8번마 천년의 질주 요 두 마리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오늘 김준호 의원이 준비한 금요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좀 일찌감치 김준호 의원이 3경주, 6경주를 승부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후반부에도 김준호 의원이 맞출 경주가 좀 자신 있다고 한 경주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여러분들께서 좀 일찌감치 돈을 좀 크게 따시라고 일부러 6경주를 그 자신 있는 경주 중에 하나예요. 6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 여기서 오늘 최대 승부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렸는지, 자신 있게 왜 선정을 했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볼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종합지라는 부분도 종합지라는 그 인기 순위를 어느 정도 이제 부합하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경주를 이거 눈에 보이는 뻔한 거 아니냐? 6번마 이스트윈드와 5번마 우승 티켓 이 두 마필이 깜빡이 팔리는데 무슨 배당을 먹으려고 여기서 승부하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경주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1000m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6번마 이스트윈드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번마 우승 티켓이란 5번마 우승 티켓도 나쁘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두 마필을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을 좀 가감히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6경주는 제가 노림 수 있는 마필, 어찌 보면 강력한 점배당으로까지도 예측되는 두 마필의 틈새를 도전해볼 마필을 가감히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렇게 좀 표현을 쓰겠습니다. 네, 부산 6경주 일단 5번, 6번이 인기 1, 2위 차지할 마필들인데 그 두 마리를 세게 보긴 합니다만 놓고 때리는 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일단 깜빡이 싫어하시는 분들 무조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거는 쉽게 5번, 6번이 손잡고 두 마리가 땡땡 굳어서 끝날 경주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두 마리가 나란히 1, 2착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너무나도 경주 중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될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요. 굳이 깜빡이가 들어와도 여기다가 목숨 걸고 때려 박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점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김준호 의원이 복병마 가지고 숨겨진 말 가지고 여기서 남들 못 먹는 배당으로 항구를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먼저 김준호 의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는 두 마필이죠. 어찌 보면 1번마 픽푸시란 마필은 선입도 되는 마필, 그리고 7번마 킹삭스는 선두권을 장악하고 너무나 여력감을 보였던 말, 이 두 마필의 전력이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 역시도. 근데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마필을 뭐 인정하는 가운데 저는 틈새를 도전하는 마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경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일단 1번마 빅풋도 그렇고 7번마 킹삭스는 뭐 직전에 제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이건 대가리다 말씀을 드렸던 그 승부마필이었죠. 일단 웬만하면은 두 마리로 좀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혹시 두 마리 외에 혹여나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좀 삼복이라면 이렇게 아마 방송에서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삼복은 저는 6번마 블루댄서란 마필을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6번마 블루댄서란 마필이 매번 늦발을 했던 말인데 최근에 그 전진국 기수가 기사에서 1300m에서 보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발주 능력을 발휘했죠. 그리고 참고 한 발을 끌어냈던 말인데 지난번 1600m고요. 이번에 1300m 적정거리 와서 이거는 삼복마권으로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길 당부드렸고, 11번마 슈퍼골드는 아직도 저도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게. 근데 흙 때문에 지금 못 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오늘 외곽 게이트에서 과연 이제 흙을 안 맞고 뛰었을 때 또 얼마나 뛰어줄까,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부산 7경주는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무리하지 마시고요. 승검마들의 전력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1번, 7번 외에도 4번도 지금 상승세의 마필이고요. 제 기존 말들이 별게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승급마 안에서 1, 2착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나도 이게 눈에 빤히 보이는 그런 저배당 막건이기 때문에 김준호 의원께서 1치를 인정하지만 삼복승 막건으로 6번이나 이 외곽의 11 같은 마필을 삼복으로 눈여겨보자라고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7경주는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 승급마들을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삼복승 뭐 6번이나 11번 그 밖에 뭐 현장에서 내용 좋게 나오는 말이 있다라면은 저희가 그런 마필들 잘 추려서 현장에서 삼복승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6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준호 의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본마 기적의 적토마는 이번에 과연 이제 조인권 기수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유광희 기수가 결선했을 때 보면 뭐 선두권 장악보다는 따라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고 그러고도 1600m를 입상을 했던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 원더풀 메모리한테 그야말로 개차발 나왔을 때 여기가 한계점이다라고 생각했었고 지난번 역시 이제 승급전에 졸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일본마 기적의 적토마는 강점이라 아니면 선행선임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전개상도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마 기적의 적토마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네, 일본마 기적의 적토마 김준호 의원의 추천 마필이었고요. 이 7번마 원더풀 스토리나 10번마 미스터 스캣도 이번 경주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전한 그런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스터 스캣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못 뛰었던 이유가 이제 신발이 벗겨진 겁니다. 제체가 탈락이 되면서 말이 뛰려는 의지를 잃어서 제대로 못 뛰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고요. 이 적임안장이라 할 수 있는 조성공 카드까지 꺼내 들었기 때문에 이 울줄리 마방에서도 직전 입상 실패가 상당히 좀 아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1번 기적의 적토마를 비롯해서 10번마 미스터 스캣 거기에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원더풀 스토리도 의지는 만땅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서 요 3마리 위주로 이번 8경주는 안정적으로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6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재밌는 말 몇 마리가 나오는데 일단 먼저 김준호 의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재밌는 말이 나온다는데 저는 좀 어려운 경주, 기복형 마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번마 철비가 8월달 경주에서 1600m 동거리를 선두권을 장악하고 아쉽게 3차권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거리를 내려서 출제했던 경주에서는 뭐 따라가는 전개에 선방을 했어요. 이전보다 이제 부담점이 조금 올랐어요. 과연 이제 선두권을 다시 한번 노려보려고 도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2번마 철비가 약간의 이제 그 결정력에 좀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전 2번마 철비의 근소한 우세 이렇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네, 2번마 철비 2주 만에 출전하는데 그 이유는 이 말이 지금 너무나도 건강하고 상태가 좋아서 좋을 때 한번 더 써먹자 해서 출전을 한 겁니다.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인기 마필이 2번 외에도 3번마 탱이바이트 말 좋아요. 9번마 퀸 오브 캡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게임인데 인기마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복병마가 몇 두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번마 컬린 판타지는 이제 거리를 의도적으로 1600m로 늘렸었는데요. 요번에는 정말 극단적인 추입 한발 작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추입 한발이 먹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컬린 판타지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28조 마방에서는 이 8번마 백악한이 아니라 1번마 제트다이아 가지고 역으로 때린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경주는 뭐 설명드릴 게 많은데 일단 김준호 의원의 이 추천마는 2번 철비였고 이제 김주원이는 뭐 여러 마리의 이 복병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5번마 컬린 판타지는 꼭 눈여겨보시라고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보겠습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고요. 오늘 김주원이가 준비한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먼저 김준호 의원의 이번 경주 시각부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대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어찌 보면 눈에 뻔히 보이는 인기마가 한 4두? 아주 넓게 보면 이제 5두 정도. 근데 4두 쪽에 이제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주는 결과적으로 보면 축을 세워놓고 얼마만큼 압축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경우 같습니다. 뭐 저는 인기마 접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오디오가 끊긴 줄 알았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김준호 의원이 한 인기마 4마리, 많이 보면 5마리. 이게 4마리 싸움입니다. 19조에 2마리 나오죠. 1번, 5번. 거기에 1조에 3번 월드선. 거기에 정말 최근에 파죽 지세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13조의 6번마 마스터 윈. 1356 4파전입니다. 이 안에서 무조건 끝나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냐면은 여기서 제가 대가리를 일단 잡아 드릴 겁니다. 2등 안에 올 말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말 중에 인기마 한 말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축세여서 딱 두 방이거든요. 물론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2경주 3경주를 연타로 저희가 승부로 잡으면서 거기서 일단 일찌감치 상황을 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거기에 김준호 의원의 6경주 승부까지 적중이 됐다라면은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좀 이기시고 후반부에 왔을 겁니다. 그 이긴 자금 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엎어치십시오. 제가 쐐기타를 확실하게 박아드릴 수 있고 또 경마는 이렇게 해야 크게 여러분들이 돈을 만지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4파전에서 한 마리 지워버리고요. 남은 3마리 중에 축세여서 두 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배당 가지고도 충분한 완수를 낼 수 있어요. 이긴 자금 가지고 엎어쳐서 먹으면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이번 10경주 제가 깔끔하게 두 방으로 압축해서 때려 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시원하게 오늘 금요경마 쐐기타 박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산 마지막 경주입니다. 11경주고요. 혼합 3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준호 의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인기마가 된 것 같아요. 2번마 벤헤이페이란 마필입니다. 이게 뭐 제공받고 오랜만에 이제 출제했던 경주에서도 한번 놓고 때려봤어요. 근데 얘는 원래 그야말로 깡바닥패라고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2번마 벤헤이페이란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얘가 약간씩 이제 그 매치로 이제 코너웍이 좋지를 못한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참고 한 발을 노렸는데 너무 늦게 올라왔던 그런 걸음 같아요. 그래서 2번마 베네이페이가 지금 안쪽 게이트에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초반에 밀었다고 해서 코너에서 삐져나갈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안에 갇혀 있으면. 그래서 저는 2번마 베네이페이는 그래도 여기서는 인정하고 상대마를 찾고 싶습니다. 네, 2번마 베네이페이. 김주원이도 이번 경주 대가리로 보고 있는 말이 베네이페이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능력 자체가 좀 여기서는 반치수 정도는 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데뷔 초에 어깨가 좀 받쳐가지고 그리고 말이 이 코너 구간에서 우구볼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심이 이 오른쪽으로 쏠려가지고요. 말이 계속해서 외측으로 사행을 해요. 근데 그게 교정이 되기 시작을 했고 직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공백도 있고 말도 좀 무거웠고요. 근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병합 조교도 안쪽에서 실시하던 게 외측으로 빼놓고도 한번 해보고 코너 구간 때도 말 잘 나갑니다. 이제 확실하게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도유니티여서 제대로 때릴 것으로 저 역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준호 의원과 김주원이는 이번만 베네이페이를 마지막 경주 혼전 속 좀 한번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축막감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2번은 저희가 대가리 세워놓고 때리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 뭐 인기마나 복병마 중에 봐야 되거나 빼야 될 말이 있을까요? 상대마를 하나 추천하자 이거죠. 저는 좀 애지게 마필 이렇게 표현할까요? 9번마 영광승리란 마필입니다. 이게 거리가 늘어서 그럴까요? 계속해서 선두권을 노리고 있는 말 같아요. 근데 얘는 그 단점은 주행 중 보면 고개가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 저는 단거리에서 보면 선행 선입이 강했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2번마 베네이페이의 상대마 저는 9번마 영광승리 다시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영광승리도 내용이 상당히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뭐 W 표시라도 해두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제가 두 마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마리는 영광승리와 마찬가지로 복병권에서 좀 보셔야 될 말이 이 3번마 아임여 마더고요. 이거는 답보 변환이 안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훈련 때는 계속해서 이 답보 변환을 시키는 연습을 해요.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좀 답보 변환도 자연스럽게 되고요. 이제 스피드를 내줘야 될 때는 이 우구보도 기가 막히게 잘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인공 카드라면은 이제 마방에서도 11조가 지금 신생 마방이라 아끼고 자시고 하는 게 없거든요. 무조건 때리는 자막이라면. 감량 이점까지 있더라면 세게 이 좀 노려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밖에 얼레벌레 좀 팔릴 것 같은데 4번마 코리아 드래곤은 상대가 이번에 너무 강하고 말 자체가 이런 편성에서는 힘싸움을 할 만한 지금 깜냥은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자라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현재 시점에 능력 가지고 비비기에는 상대들이 조금 강해졌다. 그래서 인기마로 팔린다라면은 코리아 드래곤은 이 인기도 예배에 메리트가 없는 그런 마필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11경주는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 방송을 통해선 이번마 베네이페이는 이 불변의 축으로 한번 세워놓고 저희가 공략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제 김준호 위원의 이 추천막 9번을 비롯해서 이 안쪽에 있는 3번 요 복병권 2마리를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9월 마지막 경마일 금요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월말이니까 저희가 더욱더 지금 신중하게 이런저런 내용까지 확인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완벽하게 준비해 가지고요. 좋은 막건 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